네, 제가 좀 전에 댓글 안 소개시켜드렸는데 좋은 댓글이 많습니다. 역대 최고로 망한 올림픽이 될 거라는 도쿄올림픽 하하하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유네스코 잘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진 걸 이 나라만 모르네요. 정말 그렇군요. 일본은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은 착하다던데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그냥 더운 아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시는데 더운 아침에 시원하게 여러분께 아주 또 재밌고 즐거운 소식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든 1년 정도 지금 올림픽이 연기가 되어서 오늘 어찌어찌하여 개막을 하죠. 현재 일본 현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보다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이 상황을 좀 본인하고 좀 이렇게 유체 이탈시켜가지고 전달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신데 이분 모시고 한번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뭐 유체 이탈이에요? 뭐? 객관적, 객관적으로? 객관화. 예, 그게 저희 장점이죠. 네, 장점이죠. 오늘 오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는 헤어질 수 없다. 그렇죠. 예, 제가 또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되게 좋아하고 예, 근데 저는 싫어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농담인데?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왜 나는 그러는 농담을 거야? 한 건데 또 얘기하고서 또 실수했다. 이래서 제가 네, 맞아요. 속 좁은 됩니다. 애한테는 그렇게 농담하시면 안 됩니다. 예, 농담 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되게 둘이 친해서 아주 좋습니다. 자, 질문 한번 가겠습니다. 올림픽이 다음 달 8일까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한 보름 정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올림픽은 대개 보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일본 정부가 사실은 7월 12일부터 현재 일본 도쿄에 8월 22일까지 4차 비상사태를 선언한 상태란 말이에요. 긴급사태. 긴급사태. 예. 근데 이렇게 긴급사태를 선언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올림픽을 한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네. 비상식적입니다. 네. 이 올림픽과 스포츠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이 긴급 사태 발령하고 그리고 이 5차 대폭발, 우리는 4차 대응이지만 일본에서는 5차 대폭발이거든요. 네. 전 세계 불러들였다가 다시 흩어지게 되면 이게 무슨 숙주도 아니고요. 그렇죠. 숙주. 이, 네. 이 위험한데 이걸 왜 올림픽을 놓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이 도쿄올림픽이 이런 면으로 보면 우리들에게 올림픽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준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올림픽이란 뭐냐. 이게 이제 올림픽의 본질에 관한 얘기인데 올림픽은 본질적으로 스포츠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뭐예요, 그러면? 그럼 뭘까요? 정치고 경제죠. 아,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번 도쿄올림픽만 보면 네. 이 스가 아베 정권에서 유치를 했죠. 왜 유치했을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대부흥. 그동안에 뭐 잃어버린 10년, 20년 이걸 지나서 우리가 일어섰다. 아시아에 우리가 맹주다. 이걸 보여주는 무대로 만들려고 했던 거고 이게 실패가 되니까 스가 정권은 이런 사태를 예상 못하고 코로나 극복을 한 인류의 어떤 그 코로나 극복 선포식을 만들면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러면서 정권의 지지도를 올리려고 하는 네네. 이런 좀 야물딱진 계획이 있었지만 다 수포로 끝나게 됐죠. 네. 자, 그런데 사실 이 올림픽을 유치했던 사람이 아베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아베도 오늘 개막식에 참석도 안 한다고 지금 비난이 쇄도해요? 비겁하다고? 비겁하다는 비난이 올라오는데 제가 생각해도 비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치 장본인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뭐 일본 부흥을 얘기했던 뭐 장본인이면은 지금 어려울 때 더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공식적으로 이 안 불참의 이유를 얘기할 때도 코로나 얘기가 들어갔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위험한 데는 안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면 자기네 나라에 오는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호스트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돈 때문에 개최를 안 할 수는 없고 또 중계권 같은 게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손실 적자 올림픽은 이미 이제 규정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1년 연기만 해도 조직위원회 사람들 다 뽑아놨는데 1년 연기가 되면은 사무실 임대료, 연봉 다 조지되잖아요. 그러면서 해외 관중 못 오게 막았어요. 이건 뭐냐면은 올림픽의 경제 효과가 사람들 불러 모아서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해외 관중 유입해서 경제 효과 일으키자 이건데 그렇죠. 이것도 막아놨고요. 여기에다가
이 조직위원회의 가장 큰 수입은 티켓 판매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무관중으로 가니까 363만 장 일본 국내에다 팔아놨는데 이거 다시 환불하느라고 무려 9조 4천억 원 정도 환불 비용만. 이게 이제 경제적인 효과로 보면 이미 마이너스인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도쿄올림픽은 어차피 손실인데 손실 규모를 어느 정도로 줄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뭐 경제적인 문제 지금 아주 최악일 것 같기도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선수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제 기준으로 일본 국내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섰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선수촌에 들어갔더니 선수촌에서 선수들끼리의 밀접 접촉으로 확진자가 발생한다. 근데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5차 대폭발이 들어섰고요. 이 우리나라도 아직 정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선수촌에서 선수들끼리 어떤 접촉으로 이 확진자 수가 폭증하게 되면 올림픽 진행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선수는 확진에 걸리게 되면 무조건 경기에 참여할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축구는 조별리그 3경기, 8강전, 4강전, 결승전 6경기거든요. 네. 6경기 해가지고 금메달 팀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대 팀이 확진자가 많아가지고 경기 불능이다. 그럼 어떻게? 부전승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6경기 중에서 한 2경기, 3경기 부전승으로 올라가서 금메달을 딴다. 그럼 올림픽 무슨 의미예요? 네, 뭐 의미가 없겠네요. 이런 상황이 최악의 경우에는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조직위원회 관계자 중에서는 최초로 그제 대회 중도에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대회 중간에. 예. 최초의 일이죠. 초유의 사태고요.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유승민 IOC 선수위원 겸 또 예. 대한 탁구협회 회장이죠. 예. 이분도 17일에 입국 과정에서 들어가자마자. 네, 코로나19 확진이 돼버려서 격리 치료를 지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외국 선수들 격리 치료 받는 그런 매뉴얼이나 절차 예. 이런 것들도 좀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긴급 사태라는 말의 이 방역적인 의미는 일본이 그들이 갖고 있는 방역 시스템을 최대한으로 가동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리고 있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네. 지금은 고쳐졌지만 지난달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었냐면은 그 우간다 선수단이 네. 비행기 타고 입국했어요. 근데 공항에서 네. 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일본에 입국하려고 하면 다 그 백신은 기본이고 96시간 전, 72시간 전에 검사해서 음성 항체가 있어야 돼요. 항체 검사에서 음성이라는 예, 게. 그게 갖고 있어야지 네, 입국이 허가되거든요. 네. 그래도 돌파 감염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근데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밀접 접촉자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밀접 접촉자 전혀 관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밀접 접촉자 관리가 문제가 되니까 일본 네. 중앙정부하고 이 우간다 선수단이 묵는 호텔의 소재지 지자체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겼어요. 그건 너네들이 할 일이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좀 호되게 당하기도 했죠. 아니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확진이라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걸려 있었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근데 그 나라에서 그게 걸려지지가 않나 보죠? 근데 음성 판정 받고 비행기 탄 거거든요. 근데 확진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유승민 의원도 음성 판정 다 받고 백신 접종하고 출국하기 전에 음성 판정 받았는데 근데 도착해가지고 확진 판정을 받은 그럼 거예요. 뭐야? 비행기에서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그걸 다 지금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네. 확진 판정 받아가지고 경기 포기한 선수가 지금 4명 나왔거든요. 네. 이들도 다 출국하기 전에 검사 받아가지고 받았는데. 음성 판정 받았는데 이렇게 된 거죠. 와, 진짜 이상한 일이네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버블 방역이다 이런 걸 가지고서 원래는 괜찮다, 안전하다 이렇게 선전을 해 왔는데 버블 방역 하겠다라고 그랬죠. 버블 방역이 근데 뭐예요, 정확하게? 이 개념이 버블 있잖아요. 그 네, 버블. 거품을 이렇게 예. 버글버글 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일본에 입국했다. 네. 입국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버블에 딱 이렇게 싸는 것처럼 안전하게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이게 다 버블을 나한테 쏴주는 거야, 그러면? 그건 비유. 버블 이 버블 구멍 방울 속에 네. 한 사람 다 집어넣듯이 안전하게 다 쌀 정도로 이제 그렇게 방역을 하겠다 이제 그런 뜻인데 네. 이거 뭐 전부 다 이 허점이 여러 군데 다 뚫리는 게 다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네. 힘들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일본이 좀 약간 과장된 언어를 많이 구사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베 총리도 네. 이 올림픽 유치할 당시에 이 7, 8월은 스포츠하기에 딱 좋은 날씨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네. 일본은 7, 8월이 가장 더워서 덥잖아요. 폭염인데도 그쵸. 누구나 다 아는데도 가장 좋은 날씨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었었죠. 에이, 참 저는 그래서 법을 세차만 생각하고 차들이 요즘 법을 세차 많이 하니까. 그 마치 세탁하듯이 예. 뭐 소독약 뿌리듯이 예, 그래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예, 참 말이 참 재밌네요. 자, 그런데 지금 일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일본에 가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문제지만 예, 일본 국민들도 사실은 되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높아요. 그러니까 올해 초서부터 이 각종 그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이 도쿄올림픽 취소해야지 된다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지난달에 일본에 들어와서 말실수를 많이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희생해서라도 올림픽을 잘 치러달라라든지 어머. 그리고 이 무관중이 결정이 됐는데 네. 다시 그 정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유관중, 관중 입장을 검토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비난의 화살이 꽂혔는데 심지어는 이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묵고 있는 숙소, 호텔 앞에서 일본 시민단체가 올림픽 취소하라고 시위도 했어요. 시위했고요. 그리고 우리 노변 여사님이 좋아하는 그 시민단체들이 올림픽 취소 처분을 요청하는 법원에 예.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맞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 힘들겠죠. 그러면 이게 일종의 액션이죠. 예. 액션으로. 예. 자, 그런데 또 우리나라를 갖다가 항상 이 사람들은 희생양으로 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후쿠시마 가서 먹고 싶지 않잖아요. 예. 걱정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락 싸가지고 가겠다. 공수한 식품으로 가서 만들어 먹겠다. 근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외국 사람도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한테 막 뭐라 해요? 우리나라에서 열등감이 있나요? 일종의 컴플렉스? 그런 거 있는 것 아니면 같아요. 뭐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만만한 게 우리나라? 근데 그치. 우리도 일본을 굉장히 만만하게 보죠. 그건 이제 사실인데 그거는 그냥 일종의 해프닝처럼 우리가 도시락 제공하고 후쿠시마산 식자재 사용하겠다라고 한 직후에 네. 미국 대표팀도 이 도시락 그 준비한다, 뭐 식자재 뭐 32톤을 준비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일본에서도 스스로 자성론을 잃었죠. 우리도 안 먹는데 한국 선수들에게 먹으라고 강요하는 게 말이 되냐? 네. 이거 정리가 됐고요. 그 이전에 그 우길기하고 이 이순신 현수막 네네. 이 이제 갈등 관계를 빚게 되면서 이제 외교전이 한일 간의 외교전이 일차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은 IOC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IOC가 독도의 역사적 배경이랑 맥락을 알고 있을까요? 전 모른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우길기도 서양인들은 잘 모르는데 워낙 오래전부터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우길기는 알 거예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아직 저에게는 12척이 남아있습니다. 이 비유한 글이다. 이거 네네. IOC가 모르죠. 그렇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안 담고 있다는 한일 간의 양국 당사자가 IOC를 설득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일본은 IOC를 움직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독도 빼게 만들었는데 그래요. 지금 우리는 IOC를 움직이지 못해서 우길기를 규제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우길기도 빼야 되는데 빼야지 되죠. 이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뻗튀기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씀하신 게 바로 지난주 도쿄올림픽 선수촌 내에 한국 선수들이 이제 거주하는 그 층의 발코니 외벽에다가 예. 이순신 장군이 이제 얘기했다는 걸 좀 빗대서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 이렇게 이제 한글 현수막을 우리가 부착을 하니까 예. 일본 극우 단체들이 야 임진왜란 때 너네가 우리 이긴 거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느냐 막 이러면서 우길기를 흔들면서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길기도 사용하지 말고 이순신 그 현수막도 내려라 이제 이랬는데 우리는 말을 또 잘 들었는데 일본은 또 말을 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외교적으로 이게 농락당한 거거든요. 그 뭐냐면은 우리 대한체육회가 발표하기를 네. IOC가 철거하라고 찾아와서 약속했다. 우리 현수막 내릴 테니 당신들은 일본 우길기 사용 규제를 해라. 네. 이게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내린 그렇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IOC하고 대한체육회하고 합의 본 거, 약속한 건 우린 모른다. 그렇지. 이건 일종의 그 올림픽도 이제 국제 스포츠 무대이고 그러니까요. 외교 무대인데 신사적으로 해야 거기서 이렇게 되는데 예. 완전 농락을 당한 거죠.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뻔뻔하다는 말에 그 과로하고 하지 않은 말의 의미는
국제관계 영원한 그 진리, 힘의 논리? 힘의 논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하고 일본 관계자들이 얼마나 대한체육회를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장난을 칠까. 그렇군요. 대한체육회 관계자 여러분, 국민들의 생각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우리는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이제 갔으니까 선수단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겠죠. 예, 좋은 성적을 거둬야죠. 거둬야 되는데 목표를 5회 연속 톱10으로 잡았거든요. 금메달 7개. 근데 이 대개 그 대한체육회도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예측할 때 금메달 7개가 딱 예측치가 아니라 최대와 최저가 나오잖아요. 그 네. 목표 달성의 부담 때문에 최저로 나온 7개를 이제 제시했는데 7개에서 10개 이상 예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한체육회가 왜 7개를 발표하느냐? 금메달 8개 땄어요. 목표는 금메달 10개라고 얘기하면 목표 미달인데 7개라고 얘기하면 목표 달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저치를 늘 얘기를 하죠. 아, 근데 이번 올림픽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금메달을 따도 그렇게 좀 자랑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금메달을 땄는데 예선에서 뭐 2경기 상대가 확진 판정 나와도 경기 안 하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뭐 4강전에서 또 경기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쭉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도 극단적으로. 나와요. 우리 선수단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코로나 관리만 잘해라. 그렇지. 코로나만 안 걸리면 되겠네. 예, 그러면 부전승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아이고 정말 되게 이상한 것 같은데 게다가 아까 조금 전에 예. 중간에도 그만둘 수도 있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올림픽. 중대 취소 가능성도 어떻게 있죠. 그렇게 가능성이 있어요?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선수들이죠. 네. 아무리 뭐 시설이랑 심판들 준비죠. 선수가 없으면 경기를 못 하죠. 근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선수들이 이 경기를 하더라도 이 선수들이 경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심판도 있어야 되고 이 관계자들이 기록도 해야 되고 네, 두 번째가 그렇죠. 이제 관계자잖아요. 그럼 첫 번째 트랙에 스태프들이, 있는 네. 선수들이 지금 선수촌에서 계속 좀 확진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 이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그래서 현재까지 확진 판정 받아가지고 나 경기 못 하겠다 포기한다. 이게 4명 나왔거든요. 그 네. 중에는 세계 랭킹 1위 선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 확진자가 폭증이 된다고 한다면은 네. 예를 들어가지고 내일의 경기 딱 안내해주고 태권도 뭐 남자 68kg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선수 확진당했네요. 확진 판정 받았네요. 이렇게 네. 얘기하고 내일 다음 주에 우리나라 그 역도 대표팀 경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또 상대팀이 또 저기 확진 판정 받아요. 이게 계속 나오면은 경기 올림픽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태를 지금 다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지 못하니까 도중에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취소 나오는 기준이 거죠.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의 관전 포인트 뭐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 입장으로만 보면은 목표 달성하겠느냐. 근데 목표 달성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관심사인 축구, 야구. 지금 올림픽에 대한 관심은 없거든요. 근데 네. 야구가 만약에 결승전에 올라가서 일본에 7대 6으로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8대 7로 역전하겠다. 이러면 또 난리 나는 거고요. 어제 우리 축구 졌잖아요. 네. 근데 졌는데 축구가 다시 뭐 8강전, 4강전 올라간다. 이러면 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뜨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역시 G2의 경쟁, 미국과 중국의 자존심 대결, 1위 싸움. 그 미국하고 중국이 1, 2위 싸움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봐야 됩니까? 이게 세계적인 스포츠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스포츠를 발전시키는 그 엔진, 미국은 그 속도를 결정하고 유럽은 방향을 결정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둘이 알아서 해오는데 중국이 등장한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언론들은 외신을 아무런 검증 없이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렇죠. 뭐 주요 세계 외신들이 이 올림픽을 보는 프레임 중에 하나가 네. 미국과 중국의 경제이니까. 그렇군요. 예. 역시나 오늘 대담 주제에 대한 관심이 참 뜨거운데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도쿄올림픽 어떻게 될지 오늘 한번 봐야 되겠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아베 지가 해놓고 나 몰라라 하다니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아베가 아베다. 아베는 아베다웠다. 이거 되게 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베가 아베가 아베답다. 했다니까요. 예.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사실 일본에서 15년 정도 살다가 들어온 지 9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아베가 총리 되고부터 반항 감정이 심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요즘 잘 안 되는 게 속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 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처신뿐 아니라 모든 것을 들어보면 친미 행동밖에 없는 거고 전부 다 이상한 행동들이 많아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뭐 텔레비전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뭐 하려면 근데 돈 내야 된다 그러고. 예.
잠깐 말 끊어도 제가 30초만 얘기해 주세요. 네네. 일본이 옛날에 일본이 아니에요. 실수가 너무 많은 게 대표적으로 올림픽 스타디움 새로 지었거든요. 신국립경기장 6만 8천 명 수용하는 거. 근데 공사 한창 하고 있었어요. 아, 이거 실수했네. 왜? 올림픽 경기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설치물 중에 하나가 성화대잖아요. 네, 성화대를 봉사해야 빼먹었어. 성화대를. 어머, 왜요? 설계할 때 성화대를 빼먹은 거야. 아, 그래서 공사하는 와중에 설계를 다시 했어요. 세상에. 일본이 그렇게 그런 나라가 허투루 막 아니었거든요. 하네요. 그 뒤에 뭐 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다 바뀌었죠. 사고 쳐가지고. 옛날에 일본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진짜. 참, 일본 국민들만 불쌍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좀 마음 넓게 쓸까요, 그냥? 자, 어쨌든 올림픽 오늘 저녁 8시에 개막이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선수단 아주 코로나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어쨌든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올림픽 임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최동호의 스포츠 평론 들어보고 계셨는데요. 오늘 최 평론가님하고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